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께 언팩에서 공개되는 신제품 7종의 실물 전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Z 폴드 6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상은 여전히 좀 좁고 긴데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전작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보시면 확실히 가로 길이가 늘어나서 조금 더 바 형태로 변화가 됐구나 라는 건 체감이 되고요. 동글동글했던 모서리는 각진 모습으로 유광으로 빛나던 측면부도 아머 알루미늄 재질이지만 매트하게 마감됐습니다. 카메라 크기는 전작보다 훨씬 커졌는데요. 렌즈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폴드6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작 대비 매우 깔끔해진 모습인데요. 스피커조차도 여러 개의 홀이 하나의 길쭉한 타원형으로 심플하게 구현됐습니다. 볼록했던 힌지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펼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졌다라는 유출 정보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반영됐네요. 확실히 가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사용감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름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5 같은 경우는 주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었다면 6가 주름의 범위가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은 듭니다. 무게가 14g이 줄어서 239g 나오거든요. 훨씬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이게 여닫는 느낌이 개선이 되긴 했네요. 네, 부드럽습니다. 열었을 때 힘도 좀 덜 가는 것 같고 확실히 펼쳤을 때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분도 조금 나요. 색상은 총 3가지. 실버 섀도우, 네이비, 핑크. 예쁘죠? 여리여리하면서도 매트한 핑크 색상이 추가되면서 타깃층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데요. 아제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이미지까지도 번역해주는 기능인데요. AI 버튼을 누른 뒤에 번역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AI가 PDF를 분석해서 문서 전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그래프까지 번역된 거 보이시죠? 상단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원본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누르시면 번역본이 나타납니다. 스케치 변환 기능도 재밌더라고요. S펜이나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을 AI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핑보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는데 AI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변환 기능을 실행을 하면 와, 이렇게 실제와 흡사한 서핑보드 이미지가 여러 장이 추출이 됩니다. 그림자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죠? 전체 화면 번역 기능도 있었는데요. 곧 휴가철이잖아요. 해외여행 가실 때 꿀팁입니다. 카메라를 비춘 상태에서 갤럭시 홈 버튼을 누르시면 서클 투 서치가 활성화되는데요. 새롭게 생긴 번역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간판이 전부 한국어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Z 폴드 6는 갤럭시 전용 퀄컴의 스냅드래곤 A 3세대를 탑재했습니다. 방수 등급은 IP48로 방수 방진 모두 지원합니다. 카메라 사양, 배터리 용량, 램 용량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S펜은 별도 구매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Z 플립 6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카메라 링이지 않으세요? Z 플립 6는 폴드 6처럼 모양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서리도 그대로고요. 사이즈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3.4인치 플렉스 윈도우 크기에 노치 부분도 그대로 표현돼 있죠. 다만 세부적으로 카메라 링의 커버와 같은 색상이 입혀졌다는 점, 유광에서 무광 재질로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통했던 힌지가 슬림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보시면 전작은 완전 밀착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들뜸이 있는 느낌이 드네요. 6 같은 경우는 종이 하나는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측면부도 보면 프레임 자체도 굉장히 플랫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매트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펼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베젤 크기도 거의 동일합니다. 열고 닫을 때에는 플립 6가 오히려 플립 5보다 좀 더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닫을 때에도 손에 힘을 이렇게 써서 좀 눌러줘야 했습니다. 전작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름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오, 보이시나요? 전작 같은 경우도 거의 새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플립6 같은 경우는 주름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게 느껴집니다. 훨씬 많이 평평해졌고 두께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위아래로 주름의 굵기나 크기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플렉스 윈도우를 나만의 이미지로 꾸미는 방법 2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키워드 조합인데요. 커버 화면에서 새로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 생성형을 선택합니다. 3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이미지를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속에 3가지 키워드의 이미지가 잘 버무려져 조화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나요?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인데요. 화면을 돌리면 이미지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톡톡 건드리면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아직은 몇 가지 옵션이 없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플렉스 윈도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답장 추천 기능이었는데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AI가 문맥을 이해한 뒤에 알아서 답장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비도 오는데 전 먹으러 갈까? 라는 메시지에 오, 전 맛있겠다, 같이 갈까? 라는 식으로 답해주는 거죠. 추천된 답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한 번 더 눌러서 다른 내용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 답장 보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Z 플립6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랑 카메라 사양이거든요. 이번에 카메라가 5천만 화소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4000mAh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S24 시리즈와 거의 흡사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배터리가 짧아서 혹은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갈아타셔도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총 4가지.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입니다. Z 플립6 역시 갤럭시 전용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했습니다. 램 용량과 방수 등급은 Z 폴드 6와 마찬가지로 각각 12GB, IP48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자, 다음은 버즈3와 버즈3 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유출됐던 정보대로 반투명한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짠,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지금 버즈3거든요. 줄기가 나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부분을 보시면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들이 다 이렇게 뭉툭하게 잘려있는 모습입니다. 버즈3는 오픈형입니다. 밑에 보면 주황색이 되어 있죠. 같은 색으로 역시 케이스에도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어링 버튼이 오른쪽에 크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버즈3 프로도 한번 볼게요. 버즈3랑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즈3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었잖아요. 그런데 버즈3 프로는 커널형이죠. 그래서 여기 이어 팁이 이렇게 있고요. 또 줄기 부분은 똑같아요. 줄기 부분은 삼각형인데 끝부분이 좀 뭉툭하게 잘려있는 모습. LED 등이 뒷면에 이렇게 켜지는데 사실상 특별한 기능은 없고 개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불빛 제어를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켜지고 흐려지기를 반복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깜빡임도 한번 켜볼까요? 일정하게 계속 켜줄 수가 있고 이어버드 배터리가 30% 이상이면 불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불빛을 켜거나 끄려면 이어버드를 케이스에서 꺼내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양쪽을 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착용을 했을 때 하면서 착용했어 라는 알림이 오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저는 실버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화이트 색상 갖고 와서 보니까 정말 에어팟이랑 굉장히 흡사하긴 하네요. 엄지 부분을 위로 이렇게 쓸듯이 올리면 볼륨이 커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볼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엄지 이쪽 부분에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누르시면 재생과 퍼즈가 구현이 되고요. 이거는 오른쪽만 되는 게 아니라 왼쪽도 같이 된대요. 그래서 이 넓은 면 부분을 활용하셔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절하는 것 자체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볼륨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볼륨이 잘 안 먹는 기분이거든요. 이게 잘못 누르면은 딸깍딸깍거리면서 노래가 끊겨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볼륨 조절할 때도 딸깍딸깍 소리가 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볼륨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딸깍 한 번 하고
쭉 올리면 딸깍, 딸깍. 네. 프로와 그다음에 버드 3 모두 ANC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ANC라고 해서 사용자가 착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순하게 착용을 하게 되면 ANC가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꽉 끼게 착용을 하면 ANC가 완전 극대화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착용을 하든지 간에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ANC 기능을 최적화되게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갤럭시 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링을 출시한 건 처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착용했을 때 한 7호 정도가 두 번째 손가락에 맞았었는데 꽉 끼긴 하는데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중간에 보면 약간 오목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삼성에서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양옆이 조금 더 이렇게 오목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두피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떻게 끼고 다니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끼고 있다 보면은 이 무게감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보다 훨씬 가벼워요. 사이즈는 5호부터 13호까지 총 9가지로 구현이 됐고요. 색상은 골드랑 실버랑 블랙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투명한 이 보물 상자 같은 것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안에 링을 넣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케이스를 딱 열자마자 바로 빠르게 페어링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갤럭시 링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트래킹해서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 측정에 특화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뒤척임, 온도 변화나 호흡 등을 측정해 수면 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거죠. 갤럭시 링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센서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각각 광심박 센서, 피부 온도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입니다. 세수나 샤워할 때 착용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100m 방수 기능도 제공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7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워치와 연동하면 최대 30%까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간편하게 기상 알람도 끌 수 있고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즈 확인을 위해서 하루 정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고요. 사용 중 교환은 어렵다고 하네요. 갤럭시 와치 7과 와치 7 울트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7은 디자인 측면에서 전작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프레임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사이즈는 40mm와 44mm 두 종이고요. 색상은 40mm가 그린과 크림, 44mm가 그린과 실버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울트라는 유출 정보대로 사각 프레임 안에 동그란 디스플레이가 담긴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47mm 한 종류고요. 색상은 티타늄 실버,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로 출시됩니다. 두 제품 모두 전문가 수준의 개인화된 사이클링 파워 지표를 제공해주는데요. 스마트워치 최초로 수면 무호흡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기존에는 혈액을 채취해야 측정 가능했던 최종 당화 산물을 이제는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자기만 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나노 공정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건지 확인해봤더니 기존보다 더 빠르고 매끄러운 사용감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 신제품 전부를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가장 남는 제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발빠르게 발품을 팔아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